CNN 뉴스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작은 구석으로 안내합니다. 제이크 버튼 특파원이 현대 문명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지인들이 단순히 편의점이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서울에 서 있어요. 하지만 제 뒤에 보이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세븐일레븐이나 코너샵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 도시의 거의 모든 거리 모퉁이에 점을 찍는 이 매장들은 국제 소매 전문가, 도시 계획가, 심지어 사회학자들까지 완전히 놀라게 하는 곳으로 발전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 편의점을 미래 소매업의 방향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소매업 연구소의 다나카 교수는 한국의 편의점은 일본보다 최소 15년에서 20년은 앞서 있다고 발언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편의점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요? 미국에는 이런 거 없어요. 미래 도시 같아요. 정말 놀라워요. 처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것. 그것은 화려한 쇼핑몰도 첨단 IT 기술도 아닙니다. 바로 편의점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편의점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명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왔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음료수 하나 사러 들어갔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충격을 받았죠. 이게 정말 편의점이 맞나요? 레스토랑 같은데요?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한 상품 판매처가 아닌 식당이자 카페이자 은행이자 관공서이자 문화공간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평균 66제곱미터 20평 남짓한 공간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매장의 기술력, 디테일에 대한 관심, 편의성에 대한 집착을 반영하여 한국 사회 자체의 축소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양인이 알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라이프스타일 허브입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이제 한국의 편의점을 주목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편의점은 서구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진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했고, BBC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매업의 새 모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편의점은 간단한 식료품과 필수품을 파는 곳에 그쳤습니다. 일본의 편의점은 상품 다양성에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편의점은 그 모든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것은 단순한 가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일상에 스며든 문명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의 거대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한국의 편의점.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국 친구들이 꼭 가봐야 한다고 추천한 한국 편의점에 처음으로 방문해 보려고 해요. 소피아, 너는 미국에서 편의점 많이 가봤지? 그럼 7-11이나 쓸그 K 같은 곳이죠. 보통 가스 살 때 들러서 간식이나 음료수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 근데 한국 친구들이 여기 편의점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 자, 저기 CU라는 편의점이 보이네. 들어가 볼까? 와, 생각보다 훨씬 밝고 깨끗하네요. 그리고 음악도 나오고 뭔가 미니 슈퍼마켓 같아요. 음료수 코너부터 볼까? 근데 이게 뭐지? 이 음료들 본 적 없는데. 이게 다 음료수야? 미국에선 보통 콜라, 에너지 드링크, 물 정도만 있는데 여기는 종류가 엄청나네. 이건 바나나, 우유. 이건 또 뭐지? 식혜라고? 잠깐만, 이게 다 편의점 도시락이라고요? 진짜요? 이거 레스토랑 음식 같은데요. 와,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여. 미국에선 편의점 음식이라고 하면 핫도그나 나초 정도인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이게 한국 돈으로 4,500원? 달러로 하면 달러 3.50 정도? 이 퀄리티에 이 가격이라니. 여기 뭔가 주문할 수 있는 기계가 있네. 라면을 주문할 수 있어? 편의점에서? 실례합니다만 여기서 라면을 주문할 수 있나요? 예, 여기서 주문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라면을 직접 만들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먹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게 다 라면이에요. 종류가 이렇게나 많다니. 자, 이거 하나 골라볼까? 신라면 블랙 유명하다던데. 근데 어떻게 먹는 거죠?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나요? 뭐라고요? 이걸로 직접 끓일 수 있다고요? 편의점 안에 인덕션까지 있다고요? 이런 거 미국에선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라면을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다니. 그리고 젓가락, 포크, 냅킨도 무료로 제공하네. 심지어 이 작은 테이블까지. 오 마이 갓. 이거 정말 맛있어요. 미국에서 먹던 컵라면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거 완전 레스토랑급인데 편의점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니. 여기 봐봐. ATM기도 있고 이건 또 뭐지? 이게 복사기예요. 그럼 여기서 서류 작업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잠깐. 이건 택배도 보낼 수 있는 거야? 편의점에서. 그리고 여기 공과금도 낼 수 있대. 말도 안 돼. 이거 정말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 하려면 우체국이나 은행에 따로 가야 되는데 이게 뭐지? 한국의 유명한 삼각김밥이라는 건가? 포장이 너무 독특해요. 어떻게 여는 거죠? 현지인이 두 부분을 이렇게 당기면 보이시죠? 김이 먹을 준비가 될 때까지 바삭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작은 포장지에도 이런 기술이 숨어 있다고요? 믿을 수 없네요. 방금 본 게 정말 편의점이 맞아? 우리가 알던 편의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 같아. 맞아, 이건 그냥 가게가 아니야. 뭔가 생활 문화의 중심 같은 느낌이랄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곳을 일상적으로 이용한다니 부럽다. 왜 미국에는 이런 게 없을까? 아마도 미국과 한국의 도시 구조, 생활 방식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고 아파트 문화가 발달해 있잖아. 그리고 밤에도 항상 불이 켜져 있어서 정말 안전하게 느껴져. 미국에선 밤에 편의점 가는 게 좀 무서울 때도 있는데 그러게 여기선 24시간 내내 사람들이 오가고 밝고 깨끗하고 마치 작은 커뮤니티 센터 같아. 봐봐. 학생들도 오고 직장인들도 오고 노인분들도 오고 모든 세대가 이용하는 공간이네. 미국에선 주로 급할 때만 가는 곳인데 여기선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 된 것 같아. 여기 또 다른 체인점인 GS25라는 곳도 가보자. 이곳도 비슷하게 생겼네. 근데 뭔가 다른 제품들이 있는 것 같아. 실례합니다만 여기 자주 오시나요? 네, 거의 매일요. 점심에 편리하죠. 매일요? 여기 음식이 그렇게 맛있나요? 한국인 직장인 품질이 좋고 저렴합니다. 또한 매우 편리합니다. 매일 편의점에서 식사를 한대. 근데 말이 되네. 이 퀄리티면 충분히 그럴만해. 그러게 이건 미국에서 말하는 편의점 음식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는 수준이야. 여기 봐봐. 화장품도 팔아. 그리고 이건 충전기. 심지어 간단한 옷까지. 정말 모든 게 다 있네. 아, 여기 봐봐. 이건 뭐지? 셀프 계산대인가 봐요. 미국에도 있긴 한데 보통 대형 마트에만 있지. 편의점에는 잘 없어요. 와, 정말 쉽게 되네. 그냥 상품을 스캔하고 카드 대고 끝. 정말 모든 것이 편리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름 그대로 편리한 가게네요. 맞아요. 한국 편의점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허브, 문화의 중심지 같은 느낌이에요. 한국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편의점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게 이건 그냥 상점이 아니야. 이건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야. 제이크와 소피아가 경험한 것은 한국 편의점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놀란 것은 단순한 상품의 다양성이나 편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의점이라는 공간에 담긴 한국만의 철학과 문화였습니다. 이제 그 깊숙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의점은 본래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927년 텍사스의 작은 얼음 판매점이 우유, 빵, 계란 등을 함께 팔기 시작한 것이 시초였습니다. 그러나 이 편리한 상점이라는 개념이 가장 진화한 곳은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의 편의점은 주로 자동차를 타고 들르는 주유소 부속 시설의 개념이 강합니다. 유럽의 편의점은 소규모 식료품점에 가깝습니다.
일본은 편의점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켰지만 한국은 그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한 상품 판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생활 플랫폼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국 편의점의 조리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편의점 음식이란 포장된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편의점은 다릅니다. 라면 조리기, 무료 온수 제공, 여러 대의 전자레인지,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편의점이 단순한 판매처가 아니라 식사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한국 사회에서 편의점은 혼밥 혼자 먹는 식사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됐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점심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공간이고 학생들에게는 부담 없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가진 의미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 즉 1인 가구 증가와 공동체 형태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편의점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의 재발명인 것입니다. 둘째, 한국 편의점의 결제 시스템입니다. 현금, 카드는 물론 모바일 페이, QR코드, 심지어 생체 인식까지 한국의 편의점은 첨단 금융기술의 실험장이자 쇼룸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무인 계산대의 보급률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 편의점의 약 45%가 무인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약 20%이나 미국 약 15%를 크게 앞서는 수치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완전 무인 편의점까지 등장했습니다. 출입부터 상품 선택,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 이 공간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미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편의점 내 키오스크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다양한 서비스의 창구 역할을 합니다. 공과금 납부, 교통카드 충전, 티켓 예매,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사용, 심지어 민원 서류 발급까지 이 모든 것이 작은 편의점 안에서 가능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편의점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납세증명서 같은 공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편의점이 이제 민간 공공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물류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이제 중요한 물류 거점이 되었습니다. 택배 발송과 수령, 온라인 쇼핑몰, 상품의 반품까지 가능한 이 시스템은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입니다. 특히 스마트 보관함 시스템은 주목할 만합니다. 1인 가구가 많은 한국 사회에서 부재 시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생활 인프라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상품 구성의 혁신입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한 식음료를 넘어 생활 필수품부터 화장품, 간단한 의류, 전자기기까지 판매합니다. 이는 단순한 품목 다양화가 아닙니다. 한국의 바쁜 도시 생활, 늦은 퇴근 문화, 좁은 주거 공간 등 사회적 맥락을 정확히 반영한 생활 솔루션인 것입니다. 특히 신선식품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샐러드, 과일, 단백질 식품 등 건강에 초점을 맞춘 상품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간편함을 넘어 웰빙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합니다. 여섯째, 디지털 인프라로서의 기능입니다. 무료 와이파이, 휴대폰 충전 서비스, 심지어 일부 매장에서는 노트북 작업이 가능한 공간까지 제공합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4시간이 넘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디지털 연결성을 제공하는 공간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필수적 인프라가 됩니다. 일곱째, 시즌별 특화 상품의 빠른 순환입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계절, 유행, 트렌드에 맞춘 상품을 빠르게 선보입니다. 평균 2주마다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는 이 빠른 순환은 한국의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 문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소비자들에게 편의점은 새로움을 경험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덟째, 프라이빗 브랜드의 발달입니다. 한국의 주요 편의점 체인들은 각자의 고유 브랜드 상품을 개발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CU의 델리쿠치, GS25의 YOU US, 세븐일레븐의 세븐카페 등은 단순한 자체 브랜드를 넘어
고품질 상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PB 상품들의 품질입니다. 대형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이 상품들은 종종 기존 브랜드 제품보다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아홉째, 공간의 효율성입니다. 평균 66제곱미터 20평 남짓한 공간에 이 모든 기능을 담아내는 한국 편의점의 공간 활용 능력은 경이롭습니다. 이는 좁은 국토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온 한국의 도시 설계 철학이 소매업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작은 공간에서 최대한의 기능을 이끌어내는 압축의 미학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문의 시간 운영의 의미입니다. 한국 편의점의 약 95%가 스문의 시간 운영됩니다. 이는 단순한 영업 전략이 아니라 도시의 생활 리듬과 맞닿아 있습니다. 야근이 많은 직장 문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학업, 스문의 시간 움직이는 물류 시스템, 이 모든 사회적 맥락 속에서 편의점은 언제나 열려있는 도시의 불빛이 됩니다. 이처럼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한 편리한 가게를 넘어 사회적 요구와 기술적 가능성이 만나 탄생한 생활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화가 아닌 개념의 재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에서 편의점이 이처럼 진화했을까요? 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들도 따라오지 못한 편의점 문화가 한국에서 꽃피웠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한국 편의점의 가장 놀라운 측면, 즉 먹거리 혁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 편의점의 음식은 어떻게 전 세계를 놀라게 했을까요? PART3 편의점 먹거리에 미친 퀄리티 세계 비교 6천만 9천. 전 세계 편의점 문화에서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음식의 퀄리티입니다. 미국의 편의점 음식이라고 하면 대개 핫도그, 나초, 슬러피 정도를 떠올립니다. 유럽의 편의점은 간단한 샌드위치와 과자류가 주를 이룹니다. 일본의 편의점은 음식 품질로 유명하지만 주로 포장된 형태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편의점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음식의 품질뿐 아니라 조리와 식사의 경험까지 제공합니다. 한국 편의점 음식의 발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기본식품 단계, 2010년대의 품질 경쟁 단계, 그리고 현재의 식문화 플랫폼 단계입니다. 먼저 한국 편의점 도시락의 진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은 단순한 끼니가 아닌 편의점 진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의 편의점 도시락은 단순한 김밥과 간편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체인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편의점들은 유명 셰프와 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출신 셰프들의 레시피를 도입하고 식품연구소를 설립해 지속적인 R&D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편의점 도시락은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프리미엄 재료, 균형 잡힌 영양, 다양한 메뉴,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선 가치의 창출입니다. 실제로 한 미국 요리 전문가는 한국의 편의점 도시락을 시식한 후 미국의 $10짜리 테이크아웃보다 맛있다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유명 식품 평론가는 한국의 편의점 도시락은 일본의 그것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적 현상이 된 삼각김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삼각김밥은 단순한 간식이 아닌 디자인과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삼각김밥의 포장 기술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김이 바삭하게 유지되는 분리 포장 기술은 일본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혁신적입니다. 한국의 삼각김밥은 이제 단순한 참치 마요나 김치볶음밥을 넘어 치즈불달, 트러플 리조또, 연어 아보카도 등 세계 각국의 맛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음식 문화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고품질의 삼각김밥이 평균 1,200원에서 2,500원 사이의 가격에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약 $12의 가격으로 이런 퀄리티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현상입니다. 다음은 라면의 진화입니다. 한국 편의점은 단순히 라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라면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라면 조리기, 냉장 생라면, 프리미엄 컵라면 등의 혁신을 통해
편의점은 라면 명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편의점에서 직접 끓여 먹는 라면 문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라면 조리기는 한국 편의점만의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구가 아니라 식문화를 재정의한 혁신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편의점의 간편식 혁명입니다. 냉장냉동 간편식의 품질과 다양성은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수준입니다. 냉동볶음밥, 즉석 파스타, 전자레인지용 국물 요리, 전통 한식의 현대적 재해석, 이 모든 것이 평균 4,000원에서 6,000원 사이의 가격에 제공됩니다. 이러한 간편식은 단순한 때우는 끼니가 아닙니다. 한 유명 셰프는 한국의 편의점 간편식은 가정식에 근접한 맛을 구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디저트와 음료 분야에서도 한국의 편의점은 독보적입니다. 편의점 전용 디저트 브랜드의 등장,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즌별 한정판 음료 등은 편의점을 식품 트렌드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편의점 디저트 카페의 개념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혁신입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전문 카페 수준의 디저트와 음료를 제공하며 이는 편의점의 개념 자체를 확장합니다. 이제 한국의 편의점 체인들은 해외에서도 식품 퀄리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U의 몽골 진출, GS25의 베트남 매장, 세븐일레븐의 글로벌 한국식 메뉴 도입, 이 모든 것은 한국 편의점 음식의 세계적 경쟁력을 입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진화가 가능했을까요? 첫째, 한국의 음식 문화입니다. 한국인에게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닌 문화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기반이 편의점 음식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둘째, 치열한 경쟁 구도입니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주요 체인들의 경쟁은 지속적인 혁신을 촉진했습니다. 셋째, 소비자 요구의 변화입니다. 1인 가구 증가, 혼밥 문화 확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편의점이 민첩하게 대응했습니다. 넷째, 기술적 혁신입니다. 식품 보존 기술, 포장 기술, 조리 시스템의 발전이 고품질 음식의 대중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섯째, 식품 산업의 생태계입니다. 대형 식품 기업, 스타트업, 요식업계와의 활발한 협업이 다양한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의 편의점에서도 이 같은 먹거리 혁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한국만의 독특한 식품 민주화의 사례입니다. 고품질의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게 만든 한국의 편의점은 어쩌면 식문화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 편의점의 진정한 혁신은 단순한 먹거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기능, 즉 일상을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 편의점이 어떻게 사회적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점의 기능이 확장되면서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한 상점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인프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현상입니다. 첫째, 편의점의 공공 서비스 기능입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이제 작은 민원센터와 다름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등 80여 종의 공공문서를 편의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업무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언제든 필요한 서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은 정부24 키오스크라는 이름으로 전국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관공서가 멀리 있는 곳에서 중요한 공공 인프라 역할을 합니다. 둘째, 금융 서비스의 확장입니다. ATM 서비스는 물론 공과금 납부, 해외 송금, 소액 대출, 보험 가입까지 편의점은 이제 작은 은행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은행 지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24시간 이용 가능한 편의점의 금융 서비스는 고령자와 금융 소외계층에게 중요한 금융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셋째, 물류 허브로서의 기능입니다. 택배 발송과 수령, 온라인 구매 상품의 반품, 스마트 보관함 서비스 등은 이제 편의점의 핵심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한국 사회에서 부재 시 택배를 받을 수 있는 편의점 택배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생활 필수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넷째,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입니다. 24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은 밤길의 안전을 책임지는 빛의 인프라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편의점이 많은 지역은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연 감시의 효과로
편의점의 밝은 조명과 CCTV, 그리고 스문의 시간 사람의 출입이 범죄 예방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의 늦은 귀갓길에 편의점은 중요한 안전 쉼터가 됩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편의점이 안심 지킴이 편의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기능입니다. 도시의 익명성이 강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편의점은 종종 이웃과 마주치고 소통하는 드문 공간이 됩니다. 특히 고령화 지역에서는 편의점이 노인들의 사회적 교류 공간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한 번 편의점에 들러 잠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 된 노인들도 있습니다. 여섯째, 긴급 대응 기능입니다. 재난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서 편의점은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실제로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지역 편의점들은 피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물과 음식을 제공하며 임시 대피소 역할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원활한 공급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곱째, 복지 전달 체계로서의 가능성입니다. 최근에는 편의점을 통한 복지 서비스 전달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안부 확인, 청소년 복지 서비스 연계, 위기 가정 발굴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편의점의 네트워크가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덟째, 정보의 허브로서의 역할입니다. 지역 소식, 구인구직 정보, 교육문화 행사 안내 등이 편의점을 통해 공유됩니다. 특히 디지털 격차가 있는 노인층에게 이러한 오프라인 정보 제공은 중요한 사회 연결망이 됩니다. 아홉째, 문화 공간으로서의 발전입니다. 최근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형 편의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악, 편의점 등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편의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업적 시도가 아닙니다. 문화 사막이라 불리는 주거 지역의 작은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을 합니다. 열째, 환경 인프라로서의 가능성입니다. 최근 많은 편의점이 친환경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면서 환경 보호의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함 설치, 친환경 포장재 사용, 태양광 패널 설치, 전기차 충전소 연계 등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한 편리한 가게를 넘어 사회 안전망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공간과 공공 인프라의 경계를 허무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이런 진화가 가능했던 것은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수요, 그리고 이에 민첩하게 대응한 편의점의 혁신 때문입니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디지털화, 도시의 익명성 강화,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 편의점은 새로운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서비스가 완벽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의 편의점이 보여준 사회적 인프라로의 진화는 전 세계 소매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상업과 공공성, 편리함과 사회적 가치,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편의점은 어쩌면 미래 도시 인프라의 한 모델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왜 하필 한국에서, 왜 세계의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에서 편의점이 이처럼 혁신적으로 진화했을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이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국민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문화가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이 있습니다. 첫째, 압축 성장의 역사입니다. 한국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빠른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열린 마인드가 편의점의 진화를 가속화했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급격한 구조 조정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기에 편의점은 실직자들의 창업 수단이자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하는 유통혁신의 장이 되었습니다. 둘째, 불편을 참지 못하는 한국인의 국민성입니다. 한국인은 일상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해외 유학생이나 주재원들이 귀국 후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한국의 편리함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닌 불편함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종종 부정적으로 묘사되지만 이는 효율성과 시간 가치에 대한 높은 인식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한국인은 시간 절약을 위한 솔루션에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편의점은 이런 시간 가치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넷째, 치열한 경쟁 문화입니다. 한국 사회의 높은 경쟁 의식은 편의점 업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주요 체인들은 지속적인 혁신 경쟁을 벌이며 이는 편의점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섯째, 기술 수용성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런 높은 기술 수용성은 편의점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습니다. 키오스크, 모바일 결제, IoT 기반 재고, 관리 등 첨단 기술이 빠르게 편의점에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소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도시 구조의 특성입니다. 한국의 고밀도 도시 구조와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는 편의점이 발전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걸어서 5분 내에 편의점을 찾을 수 있는 접근성은 편의점이 일상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일곱째, 1인 가구의 급증입니다.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20년 31.7%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증가세입니다. 1인 가구의 생활 패턴은 편의점 중심의 소비 문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소량 구매, 즉석 식품 선호, 근거리 쇼핑 등의 특성이 편의점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여덟째, 식문화의 중요성입니다. 한국에서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닌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이 편의점 먹거리의 질적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밥심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식문화는 편의점에서도 제대로 된 한 끼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고, 이는 편의점 식품의 품질 경쟁을 촉발했습니다. 아홉째, 혁신 생태계의 발달입니다. 한국의 발달된 식품 산업, 패키징 기술, IT 인프라는 편의점 혁신의 기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삼성, LG 등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까지 이어지는 기술 혁신, 생태계는 편의점의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혁신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열째, 규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유통 규제 완화는 편의점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능케 했습니다. 특히 원스톱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규제 완화는 편의점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의 편의점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발전 경로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과정이 모두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편의점 산업의 성장 과정에는 많은 도전과 갈등, 그리고 사회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같은 규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맹점과 본사 간의 갈등, 과당 경쟁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과포화 논란은 지속적인 이슈입니다. 2025년 현재 전국의 편의점 수는 5만 개를 넘어섰으며 이는 인구 1000명당 약 1개꼴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과포화는 출혈 경쟁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편의점은 적응과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편의점 문화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을 넘어 한국 사회의 역사와 문화, 국민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압축 성장을 이룬 나라,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사회, 그리고 빠른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편의점 문화에 녹아 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어쩌면 한국인의 DNA가 가장 잘 표현된 공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국형 편의점 문화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문화는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통업계가 한국형 편의점 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째, 한국 편의점 체인들의 해외 진출입니다. CU는 몽골,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GS25는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이마트24는 말레이시아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단순히 로고만 수출한 것이 아니라 한국형 편의점의 본질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점입니다. 라면 조리기, 테이블 좌석, 삼각김밥, 다양한 서비스, 이 모든 한국적 요소들이 현지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편의점 체인들의 한국 모델 벤치마킹입니다. 일본의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미국의 7-11 등 글로벌 체인들이 한국의 편의점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식사 공간 제공, 다양한 서비스 통합, 프리미엄, 자체 브랜드 등 한국 편의점의 특징적 요소들이 해외 체인들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 편의점 식품의 세계화입니다. 한국의 삼각김밥, 도시락, 컵라면 등은 이제 글로벌 소비자들에게도 인기 있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특히 K푸드의 글로벌 인기와 맞물려 한국 편의점 식품은 세계가 주목하는 식품 트렌드로 부상했습니다. 넷째,
한국 편의점 기술의 수출입니다. 키오스크 시스템, 포장 기술, 재고, 관리 시스템 등 한국에서 발전한 편의점 관련 기술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품이 아닌 노하우와 시스템의 수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섯째, 한국 편의점을 통한 K컬처의 확산입니다. 한류 스타 굿즈, K-팝 관련 제품, 한국 화장품 등이 해외 편의점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편의점이 K컬처의 전파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한국식 편의점이 젊은 층의 트렌디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섯째, 글로벌 소매업의 미래 모델로서의 주목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맥킨지 등 글로벌 컨설팅 기업들이 한국의 편의점 모델을 미래 소매업의 방향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오프라인의 융합, 서비스의 통합, 공간의 재해석 등 한국 편의점의 혁신 요소들이 글로벌 리테일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편의점 문화는 이제 한국만의 현상이 아닌 세계적 트렌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는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합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 K-리테일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는 문화적 혁신의 힘을 보여줍니다. 한국 편의점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닌 사회적 필요와 문화적 맥락을 정확히 포착한 문화적 혁신의 결과입니다. 셋째, 이는 생활 문화의 혁신이 가진 영향력을 입증합니다. 화려한 기술 혁신보다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생활 밀착형 혁신이 때로는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이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한국 사회의 역량을 상징합니다. IMF 위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도전을 혁신의 기회로 전환한 한국 사회의 저력이 편의점 문화에 담겨 있습니다. 다섯째, 이는 융합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상업과 공공성, 편리함과 문화, 전통과 혁신,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융합된 한국의 편의점은 경계를 넘는 혁신의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소소한 일상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거창한 기술혁명이 아닌 조금 더 편리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때로는 더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편의점 문화가 보여준 혁신의 여정은 어쩌면 한국 사회의 모습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불편함을 개선하고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그런 DNA가 편의점이라는 작은 공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의 편의점 문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단순한 상업적 성공 이상의 것, 즉 한국인의 창의성과 적응력, 그리고 더 나은 일상을 향한 끊임없는 열망이 있습니다. 편의점은 결코 작은 가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삶과 문화,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담긴 작은 우주입니다. 해외 유명 작가가 한국을 방문한 후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역사책이 아닌 편의점을 봐야 한다. 그곳에 진짜 한국이 있다. 이 말처럼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리고 그 창을 통해 보이는 것은 더 편리하고 더 연결되고 더 풍요로운 일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국 편의점의 비밀은 결국 한국인의 비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그 정신, 그것이 편의점이라는 작은 공간에 녹아 있습니다. 작은 편의점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가게가 아닌 문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명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 하나가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인의 삶이 있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입니다.